안녕하십니까. 특강 시간입니다. 30강을 듣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기출 문제 위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펀드는 투자 신탁형이 제일 많다. 그리고 회사형이다. 회사형에는 뭐 조합형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탁법을 인용을 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신탁법을 펀드에서 이렇게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신탁 그러면 좀 그러니까 펀드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신탁이라는 말을 넣고, 그리고 이게 투자자를 우리가 수익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를 위탁자. 위탁을 누구한테 해서? 수익자고 위탁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위탁자, 수탁자, 여기는 이 신탁업자라 해가지고 주로 은행입니다. 은행을 이 창고 기능을 합니다. 아무한테 돈을 맡기면 안 되죠. 이 수익자 돈이 어디로 가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기관 사이에 신탁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신탁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는 이제 이렇게 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신탁법상의 신탁은 말이죠. 신탁은 이 투자자가 이제 위탁자가 되고, 기관이 수탁자가 되고, 그리고 수익자가 본인이 겹치는 수가 있어요. 그 자익 신탁이죠. 이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수익을 주시오 그러면은 아빠가 위탁자, 여기 금융기관이 수탁자, 아들이 수익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투자 신탁이기 때문에 이 수익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위탁자하고 수익자는 여기를 겹칠 수 있는데 여기를 겹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나오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하고 좀 달라요. 이게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법적 형태가 투자 신탁이 여기 제일 많아요. 근데 회사형이 있죠. 회사형. 조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혹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회사라 그러면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 자본금도 없이 뭔 회사야? 그래서 신탁은 최소 자본금이란 말 필요도 없지. 신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1억 원 이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모이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사모 투자 신탁에서는 이게 일반 사모가 있고 기관 전용이 있다. 그래서 이게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이게 헤지펀드들이 이제 돈을 굴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합자 회사 형태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합자가 뭐예요? 합자, 유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LP라 그러죠. Limited Partners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을 굴리는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원이 1인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돈 되는 애들이야. 돈 되는 애들. 얘들이 실제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얘가 집합투자업자예요. 얘가. 그래서 합자회사는 한 명 합자할 때 합자회사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있다. 이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이라 그래요. 이때 사원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입니다. 회사. 잘 나가는 이제 우리가 MBK 파트너스니 뭐 해외 같으면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그런 헤지펀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낭패입니다. 이거. 그래서 법적 형태를 잘 보시고, 여기는 신탁계약서, 나머지는 정관. 여기 보면은 집합투자업자, 법인이사, 법인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누구예요? 알고 보면은 다 우리가 말한
집합투자업자예요. 그거를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다르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법적 도구는 회사형, 신탁형. 여기에 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회사형, 조합형인데, 뭐 이거는 별로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조합형은. 회사는 주식회사형이 제일 많아요. 주식회사형이. 그래서 자본시작법의 법적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신탁형이 맞냐, 이게 맞냐 물어보는 거고,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거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법적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법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합자회사다,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의 증의가 시험 문제에 점수 주려고 나옵니다. 집합투자라는 게 뭐냐, 이게. 펀드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건데, 2인 이상의 자에게 판매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투자 권유를 하면 됐어요. 권유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래요? 그럼 2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1인 펀드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인 이상이 한테 판매를 하고, 금전 등, 사모는 현물을 받아도 돼요. 부동산 펀드가 있다. 부동산 펀드. 그러면은, 사모 같은 경우에는요, 땅을 가져와도 됩니다. 땅을 가져와도 돼요.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그랬는데, 이 투자회사에서 이 시험이 잘 나와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 설립을 할 때 모집 설립이 아니에요. 이 상법에 의해서 그 모집 설립은 뭐 모이면 모이고 말면 말고 이렇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해요. 그래서 이 투자회사를 만드는 집합투자업자죠. 여기서 우리가 상법상 발기인내라고 하는데 1억 원 이상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집합투자업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펀드 매니저, 집합투자업자를 법인이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되고, 이 법인이사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감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감독이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자회사, 기관전용 PF 3호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그래서 투자신탁은 이렇게 돈을 넣으면 뭘 줍니까? 집합투자증권을 주는 거죠. 다른 말로 수익증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줘야 되는데 뭐 실제로 여러분 받지는 않죠. 전자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통주의 개념이다. 보통주의 개념이다. 액면가가 있어요, 없어요? 액면가 없어. 왜? 펀드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그러면은 지금 뭐 7만전자 요새 많이 올랐나? 7만 8천 원. 삼성전자의 액면은 얼마입니까? 액면은 500원이에요, 500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삼성전자가 액면은 500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펀드도 의미 없다. 그래서 그 수익권은 우선주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보통주 개념이다. 그냥 평등한 겁니다. 균일하게. 가격은 매일 바뀌죠. 왜냐하면 펀드가 기준 가격이 매일 바뀌니까요. 그래서 신탁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 투자 신탁 관계에서 당사자, 이것도 시험 점수 줄라 나옵니다. 1번,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돈을 맡기는 데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판매업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매업자는 아니에요. 판매업자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요. 판매업자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여러분들한테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주는 거예요. 판매업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집합투자업자가 이게 주는 거를 이제 판매업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준다 이런 거예요. 수익증권의 발행을 누가 하느냐? 집합투자업자가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회사형일 경우에는 회사가 가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일반 사무관리 회사에서 그때는 수익증권이 아니죠. 회사니까 그때는
주식이 되는 거죠. 주식을 사무관리회사에서 발행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업자는 이렇게 운용 지시를 받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이게 돈을 여기에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운용 지시를 하는 거야. 이거 사, 저거 사, 그거 사. 막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자는 보통주 개념이니까 이 좌수에 따라 좌수. 이게 이제 투자 신탁이니까 좌수 그러는데 이게 투자 회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수가 됩니다. 주수, 그죠? 주식의 숫자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균등하고 우선주 개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회사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이 자본금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가짜 회사다 보니까 이게 펀드가 회사다 말이에요. 가짜 회사야. 근데 이게 본점이야. 그럼 지점이 있겠어요? 지점 당연히 없지. 본점 외에 지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펀드가 지점이 있다는 게 되게 웃기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어요. 이게 가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는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그죠? 주주. 투자 회사니까. 그래서 주주가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수익자라 그러지 않고 이제 주주라 그럽니다. 상근 임원을 뭐 둘 수가 없다. 가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있느냐? 이 회사를 펀드 매니저가 바깥에서 이거를 운영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투자 신탁은 수익자 총회, 투자 회사는 주주 총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총회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뭐 이게 펀드 매니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죠? 이게 뭐 자르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주주 총회가 무섭잖아요. 펀드의 신탁형일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라 그런다. 그래서 수익자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애들 받는 그 운용 보수, 그 신탁업자의 보수가 있죠. 그거를 인상한다. 그러면 이게 누구 돈이야? 우리 투자자 돈이잖아. 인상해줘 말어. 일도 못하는데 뭘 인상을 해줘.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것을 수익자 총회에서 인하가 아닙니다. 인하는 총회를 할 필요가 없어. 인하하면은 좋은 거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뭐. 그럼 뭘 총회를 해? 뭐 그래 고맙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신탁업자를 변경한다. 이게 돈을 보관하는 거. 우리도 동창회 보면은 이게 동창회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가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총무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좀 총무가 도망갈까 봐. 그래서 이런 걸 변경하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신탁 계약 기간, 그 펀드의 기간입니다. 3년짜리 펀드를 뭐 5년으로 바꾼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총회 해야 되겠죠? 투자 신탁의 또 뭐 종류를 바꾼다. 이게 이제 종류는 뭐예요? 우리가? 종류 그러면은 부동산 이 펀드를 증권 펀드로 바꾼다. 이게 종류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만약에 뭐 특별자산 펀드를 뭐로 바꿀까? 혼합자산 펀드로 바꾼다.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총회를 한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딱 읽어보면 이거는 총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펀드 매니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그 어떤 A라는 운용사의 펀드인데 이 펀드가 B라는 운용사로 넘어간 적이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이거를 총회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이게 환매 금지형이 아닌데 환매 금지형으로 바꿔? 그러면은 이게 환매도 안 되면 어떡해? 그럼 증권시장에 상장하잖아. 그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환매 금지형을 거꾸로 환매 가능형으로 하면 그거는 주주한테 좋잖아요. 수익자한테.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럼 환매 대금을 지급일을 연장한다. 이건 좀 문제 있어. 돈이 없나 봐. 무슨 일이야? 지급일. 우리가 보통 15일 이내에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연장하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뭐가 나요? 판매업자의 변경. 그거는 관계없어요. 판매업자는 뭐 아무나 팔아도 되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판매업자의 변경은 여기 총회 사항이 아니다. 투자회사는 이렇게 뭐죠? 감독이사, 법인이사 1인 이상, 감독이사 2인 이상 있어요. 내부 감사가 없어요. 없어. 내부 감사가 없어요. 우리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잖아. 근데 이것도 회사는 회사거든. 그럼 왜 감사가 없어요? 그거 묻지 마. 뭐 있어봐야 뭐 돈만 드니까. 외부 감사로 의무가 되어 있다. 되게 이제 회계 감사를 하죠. 펀드에 대해서. 이사는 요거 1인, 2인 요거 바꿔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2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사하고 감독이사는 둘이 짝짝꿍이 되면 안 돼. 짜고 치잖아. 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뭐 남편이고 여기는 와이프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누굽니까? 여기에 그 법인이사하고 감독이사가 이렇게 이사회를 이렇게 그 회사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게 우리 상법의 주주총회하고 좀 달라요. 우리 주주총회나 우리 수익자 총회 있죠? 요 이사회에서의 총회하고 주주총회나 수익자 총회는 이 비율이 달라요. 우리 상법상은 여기에 출석을 4분의 1만 하면 돼요. 수익자 총회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주주총회인데, 만약 이게 투자 신탁이라 그러면은 수익자 총회를 할 경우에 되게 안 오잖아. 여러분 펀드 뭐 가입해 놓고 총회 오세요. 그럼 갑니까? 아무도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반수가 4분의 1만 일단 오면 돼. 이 4분의 1도 잘 안 와. 그래서 간주 의결권, 섀도우 보팅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셔야 돼요. 좀 이게 기본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 상법상 이사회는 뭐 과반수 이 월급 받는데 와야지. 그런데 이게 주주들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4분의 1만 오면 돼요. 주주 같은 경우. 수익자 총회는 4분의 1만 와가지고 온 사람의 2분의 1. 그러니까 그 4분의 1, 2분의 1 수익자 총회. 근데 이사회는 2분의 1 달라요. 투자 신탁은 뭐 신탁 계약서다. 회사형은 정관이 있다. 그 차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1억 원 이상 이게 발기 설립이다. 모집 설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펀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이 있어야 이게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증권신고서, 그거는 돈을 땡길 때. 그러니까 펀드라는 집을 만들 때는 등록, 돈을 땡길 때는 증권신고서.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집을 등록을 했는데, 근데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 1억 원 얘기했고요. 그래서 근데 집을 등록하는 거하고 돈을 땡기는 거하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승인이 났는데 집이 아직 이게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돈을 못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는 증권신고서 돈을 땡길 때 이게 오케이 할 때 그때는 여기 이제 요 집도 오케이 된 걸로 합니다. 원래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뭐 증권신고서 통과됐어? 그러면 돈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그럼 뭐 그냥 등록된 걸로 할게. 의제가 뭐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투자 신탁은 수익증권이라 그러고 투자회사는 주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 펀드를 가입할 때 뭐예요? 이게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모는 수익자 전원입니다. 전원. 과반수 아니에요. 전원의 동의일 때는 뭐 증권 아니고 뭐 부동산 펀드에서 뭐 토지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야? 뭐 지들이 또 평가를 해야 되겠지. 수익증권은 우리가 액면이 없다 그랬죠. 삼성전자는 500원이라는 액면이 있는데 여기 액면이 없다. 왜? 기준가가 매일 바뀌니까. 그리고 누구 거냐? 김영식이다. 그래서 무액면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매일 기준 가격이 바뀌니까. 주권은
우선주라는 게 없다. 보통주다. 보통주다. 왜? 다 1대1이니까 전부 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을 좀 다르게 분배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끼리. 너는 뭐 100원이 있으면은 제 20원, 얘는 10원. 근데 공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3호는 지들끼리 하니까 좀 이게 손익의 분배 이런 거를 좀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 발행을 하는데 이게 증권신고서죠.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를 이게 이제 그 제출만 하면 안 돼요. 제출하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금융위에서. 수리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모집 매출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죠. 오케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증권신고서는 원칙적으로 15일인데 요게 이제 그 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뭐 맥시멈 15일 뭐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모집을 할 때마다 이게 증권신고서를 넣으면은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 모집할 거야? 한 500억 모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행 예정 그거를 미리 이게 정해놓고 500억 그래 놓고 1년에 뭐 계속 몇 번씩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모집을 하면 됩니다. 뭐 일괄 신고서를 낼 수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하겠죠. 자, 투자 설명서의 세 가지 형태. 이 정식으로 된 투자 설명서 되게 안 읽어보잖아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효력 발생하고 나서요. 내가 수리하고 효력 발생이 돼야 돼. 모집해도 좋다. 그죠? 근데 예비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일단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후에 아직 효력 발생이 안 됐어. 맥시멈 15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이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 준비하세요. 조금 있으면은 효력 발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미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비다, 예비요. 근데 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간략한 거죠. 중요 사항만 발췌한 건데요. 그래서 일단 증권신고서를 우리가 수리를 하고 아직 효력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하고 같아. 효력 발생 전에도 쓸 수 있고 효력 발생 이후에도 정식 투자 설명서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이걸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간이를요.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 전, 후 다 쓸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펀드 가입하면은 뭘 줍니까? 간이 설명서를 먼저 줍니다. 근데 고객이 정식으로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정식 주면 돼. 이게 이 간이도 안 읽어보면서 정식을 읽어보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예비는 일단 이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후 효력 발생 전에 미리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식은 그 효력 발생 후에 금융위에서 오케이 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고, 간이는 일단 수리하고 나서 효력 발생 전, 후 다 쓸 수 있다. 차이 아시겠죠? 투자 설명서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줬지만 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사업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거를 갱신을 해서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파생상품 등이란 말을 이제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라는 용어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혼용해 쓰는데, 왜냐하면은 대출성 상품도 적정성의 원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왔어. 은행이 있는데, 저 대출 좀 해주세요. 그냥 너 어디다 쓸라 그러니까 저 강원랜드 가가지고 좀 이렇게 돈 따먹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적정하냐라고 이게, 그럼 얘가 과연 돈을 딸 수 있느냐? 나중에 갚을 수 있느냐? 무조건 이게 대출하면 안 된다, 이게. 갚을 능력을 보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그 대출성 상품도 적정성 원칙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장래 있죠.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에 있는데 이게 원금 그 보존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ELS, ELB를 얘기할 때요. 파생결합증권 얘기할 때 그 원금 보장형은 ELS라고 ELB라 그러죠. 그럴 때는 여기에 안 속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파생결합증권이 아니고 채무증권이란 말이에요. 원금 보장할 때예요. 그것만 이것만 빼는 거 아니고 그것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자본증권 뭐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은 회사채인데 되게 은행채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회사채인데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은 이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게 망했다는 얘기지. 또는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이자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요 이자를 좀 왕창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야, 조건부. 이렇게 나중에 망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야? 파생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도, 원금 손실이 20% 이렇게 그 초과된대. 그런 상품들은 우리 고난도라는 말이에요. 고난도. 고난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원금 손실 기준이 20%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이게 금전 신탁이에요. 이 신탁이 많잖아요. 재산 신탁도 있고, 그, 금전 신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금전 신탁에 대해서 또 투자 일임 계약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 등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파생형으로 된 그 펀드, 위험평가액의 자산총액 10%를 초과하는 거. 예? 또는 뭐 레버리지를 넣었다. 2배, 3배, 인버스 이런 걸 넣었다.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죠? 단 뭐 코스피 200을 쫓아간다. 그런 거는 안정적이거든. 인덱스 이런 거는 파생상품 등이 아닌데 뭐 인버스, 곱버스, 뭐 레버리지가 뭐 2배, 3배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런 것들은 파생상품 등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그 펀드에다가 50%를 넘게끔 ELS, DLS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ELF가 되는 거죠. 파생형이 되는 거예요. 파생형이. 그래서 이게 펀드인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펀드죠. 펀드인 경우도 우리가 파생상품 등에 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 전문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이런 거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이제 고유가 있고 뭐 신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탁. 예. 보통 여러분 은행에서 ELS 팔 때 어떻게 팝니까? 되게 이 금전 신탁에서 파는 거거든요. 금전 신탁에서. 그래서 위 상품을 은행에 신탁 계정에서 이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의 신탁의 수익증권. 그거 위에 위험한 상품이잖아, 그죠? 위험한 상품을 신탁 계정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파생 상품 등이 된다.